자, 반갑습니다. 행복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수업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진 않았을 것 같고 투표들 좀 잘 하셨어요. 이제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게 됐는데 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더 좋은 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일과 직업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우리가 노동의 역사에서 네 가지 요소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그 네 가지 요소들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가치 실현하고 의미 있는 목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직업 전선에 뛰어들게 될 텐데,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고 또 그런 직업 현장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삶들을 갖고 나가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꾸려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단서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치 실현, 뭐 봉사와 관련해서 얘기했었고, 또 이제 우리 삶에 목표가 있는가, 목적 있는 이런 삶,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네 번째 주제로 그 타인에 대한 존중, 또는 이제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중과,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준으로는 다양한 재능 활용,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될 것인가,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주제로서 존중, 이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우리는 이제 그 돈을 벌어가는 수단으로서 직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다른 이제 한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들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도, 또는 그런 요소들도 이제 이 직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 때 우리가 무가치한 인간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이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 하루에 수많은 시간을, 정말 많은 시간을, 잠자는 시간 빼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들과 같이 보내게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사회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직업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타인의 인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위예요, 지위. 높은 지위를 갖느냐, 아니면 이제 낮은 지위를 갖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높은 지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뭐 대한민국 사회의 1%가 되거나 아니면 10%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상위 계층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타인들이 이제 존중해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지 뭐 좋은 직장, 또 뭐 대기업 뭐 이런 거를 가려고 하는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9급보다는 7급, 뭐 7급보다는 5급, 이렇게 사회적 위계 질서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도 이게 타인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는데 자기를 아는 체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뭐 기쁘겠어요. 또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회적 위계 질서의 탑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이,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직업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어서도 그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많이 알아주고 자기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제 이런 어떤 위계 질서라고 하는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자, 뭐 가까이 살펴보면 우리도 이제 조선 시대 과거 제도가 있었고, 중국에서도 이제 1000년 넘게 이런 어떤 과거 제도 비슷한 어떤 사회적인 그 위계 질서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지위가 바로 이제 지식인들, 지식 엘리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전반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선진 유학, 우리가 공자 맹자를 이제 중시하는 이유도 이 공맹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받은 엘리트들, 그다음에 이제 정부 관료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썼던 어떤 사서 삼경이라든지 어떤 좋은 책들, 뭐 우리가 조선시대 와서도 이제 그 이황이나 이 같은 사람들, 아니면 나중에 와서도 이제 실학 사상들, 목민심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엘리트들이 받았던 교육의 내용이었고, 그런 것들 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선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엘리트 그룹들이 항상 지식인 위주로 이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20세기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부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인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 그런 어떤 직업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3,000년 가까이 우리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지식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무사 계급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카이사르, 여러분 잘 아는 그 시저 카이사르가 이제 쓴 갈리아 전기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지식인 계급, 그래서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계급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급은 이제 무사 계급인데 생물학적으로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용기를 숭상하는, 명예를 또 숭상하는 그런 어떤 그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공했다 또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요소는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교육받은 엘리트들 또는 명예를 추구하는 어떤 무사 계급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3,000년 거의 가까이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던 그런 측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위를 높이 올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허전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의 한 구멍이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위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은 명성에 대한 갈망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이 명성에 대한 갈망은 어떤 대중적인 인기, 대중적인 명성에 이제 집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지위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내가 뭐 5급이고 너는 7급이고 나는 대기업 다니고 너희들은 뭐 중소기업 다니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자, 이런 방식으로 허전한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5급을 달았다 또는 뭐 대기업 다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또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진 않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숭상의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 그 돈 이상의 어떤 것 또는 지위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100억 버는 그 청담동의 성형외과 의사, 우리가 이제 부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존경하는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는가,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나 대중적인 명성에 우리가 이제 집착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이런 어떤 허전한 구석, 채울 수 없는 어떤 그 구멍들이 이제 뚫리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유명인들, 유명 연예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 중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연예인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극도로 불행한 그런 어떤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루이 암스트롱에 따르면 너무 유명해지면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루이 암스트롱은 이제 흑인 가수인데 What a Wonderful World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굉장히 이제 유명한 가수죠. 근데 뭐 루이 암스트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어떤 대중적인 인기나 명성을 이제 얻고 있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수면제를 복용을 해야 되고 또 굉장히 극도로 불행한 생활들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 이건 이제 그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보다는 그냥 지위에 대한 욕망을 하나씩 섭렵해 나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부산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이제 진정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좀 고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 우리 자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마음, 이걸 이제 인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로 평가를 받고, 또 우리가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공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또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들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 지위는 존중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외적인 모습,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거나 아니면 뭐 직급이 뭐거나 아니면 여러분 다니는 회사라든지 여러분 입고 다니는 옷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차, 뭐 이런 어떤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존중은 여러분들이 내면 세계와 관련된 거예요. 별로 뭐 그 그냥 겉보기로 보면 사람들은 이제 항상 겉보기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같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사람이 훌륭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내면 세계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중요한 인간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인간됨이 우리로 하여금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특별히 직업을 선택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존중받는 사람과 존중받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자신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자신을 존중해 주는 어떤 직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런 어떤 뭐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때 이제 가장 크게 부딪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일은 사무실에서 여러분 혼자만 하는 게 아니죠. 요즘엔 거의 다 이제 팀으로 하게 돼 있고 부서마다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또 자기를 왕따를 시킬 때, 이럴 때 굉장히 이제 자기 자부심이 타격을 입게 되고 자기 자존감이 상실되는,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회사나 어느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혀 존경을 받지 못하고 하대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존재 자체가 굉장히 하찮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돼요. 자, 이제 그런 이유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이 그 입사하는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하는 곳들은 뭐 대부분 다 또 똑같은 경쟁을 통해서 뭐 어마무시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뭐 전북대도 여러분 뭐 학생과라든지 어떤 뭐 교무처 여기 이제 직원들 보면 구급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 거의 뭐 200대 1, 300대 1 뚫고 들어온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 어떤 경쟁률을 뚫고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자신이 전혀 존경받지 못할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이제 자존감이 상실이 되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어떤 그 영혼의 상처 같은 것들이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의식도 있고 어떤 비전도 가지고 있고 봉사 활동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할 때, 존중을 받지 못할 때,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된다면 이건 이제 굉장히 그좀 불우한 또는 안 좋은, 좀 불행한 어떤 직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존중을 찾고 또 존중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존중을 하려면, 존중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존중을 하려면 진정한 인간 관계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인간 관계.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간 직장이 여러분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벌레로 취급한다, 아니 기계로 취급한다, 하나의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존중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 영혼의 아까 미묘한 상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의미나 어떤 목적을 충실하게 그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여지들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컴퓨터 뒤에서 숨어 있기보다는 이제 동료나 고객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또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대한 기계 속에 돌아가는 하나의 톱니바퀴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곳,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 지원하는 곳들이 대부분 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어떤 대규모 조직일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존중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수, 부사수 나눠가지고 사수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지도를 해주고 여러분들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자, 그런 사수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뭐 굉장히 좀 불만족스럽게 대우한다. 여러분들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의 소모품인 것처럼 취급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직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런 직장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1910년대에 이제 그 헨리 포드가 하일랜드 파카에 이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면서 이제 여기에 특별히 이제 그 자동차 뭐라고 그러죠? 그 벨트 형식의 이제 그 공장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현대식처럼 많은 사람들이 단 하나의 한두 가지 그냥 업무들만 처리하는 이런 어떤 기계적인 어떤 반복적인 그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특별하게 이제 뭔가 뭐 회사가 이제 뭐 IT 기업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이제 단조롭고 굉장히 이제 반복적인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회사가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대하게 된다라면, 자, 우리 안에는 이제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이다. 또 이런 회사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어떤 존중들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뭐 설문이라든지 물음들을 갖게 되면, 이제 고임금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직장, 상하 관계에 따라서 막 그 일률적인 명령 체계가 아니라 서로 경영이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세일즈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서로 돕고 서로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직장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뭐 이제 특별히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워라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가동하고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영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세계에서도 이제 영국 음료 회사 이제 이노센트가 영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다. 그리고 이제 이중률이 가장 낮은 회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가 이 회사들이 직원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원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회사. 자, 이제 이렇게 직원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회사들이 이제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나를 이제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내가 소모품이 아니고 내가 물건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존중이 항상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유지되는 그런 사회 또는 그런 어떤 회사들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런 또 존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보라고 이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이제 그 변신이라고 하는 이제 책인데, 이건 이제 여러분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프란츠 카프카는 이제 1883년도에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난 이제 유태인인데, 이제 이 변신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이제 한 세일즈맨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죠? 애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일즈맨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이제 굉장히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측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고전 수업 때 이제 읽었을 법도 한데, 이제 소설의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프란츠 카프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이 그레고리 잠자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그 바퀴벌레가 된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바퀴벌레가 돼 있어가지고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출근을 할 수가 이제 없게 됐는데 이제 이 사람 이 그레고리 잠자는 이제 세일즈맨인데 굉장히 이제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이제 세일즈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여동생 그레테가 이렇게 네 명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레고리 잠자가 자기가 이제 세일즈맨 하면서 물건을 이제 굉장히 많이 팔고 이렇게 영업에 엄청난 실적을 많이 올려가지고 아버지 빚도 갚고 그다음에 이제 집안에 이제 하인도 두 명이나 두고 또 이제 그 자기 여동생이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도록 이제 음악원에도 이제 보내고 어 자기 집에서 이제 유일하게 그렇게 경제 활동을 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제 바퀴벌레로 이제 변해버린 거예요. 바퀴벌레로 이제 변하면서 이 제목이 이제 변신인데 카프카의 변신에서 이 그레고리 잠자가 변한 거는 이제 여기서 딱 출발점이자 이제 마지막 끝점인데 여기서 변해가는 것들은 이제 가족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신은 그레고리 잠자가 이제 바퀴벌레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바퀴벌레로 변한 이제 그레고리 잠자 아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또는 이제 여동생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라고 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원래는 이제 5시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떠나서 세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계를 보니까 6시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가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그 자기 회사에 지배인이 찾아와가지고 왜 꾀병구리냐고 찾아와서 이제 노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집에서 문을 잠그고 아니 그 방에서 이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 문을 이제 잠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뭐 의사도 부르려고 그러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을 열고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신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금 뭐 바퀴벌레로 변해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소스라치죠. 그래서 그 바퀴벌레로 변한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 지팡이로 막 탁탁탁 치면서 그레고리를 이제 그 방으로 쫓아내는 이런 어떤 장면이 나와요. 분명히 이제 몇 시간 전에는 자기 아들의 방에서 자기 아들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지금 바퀴벌레로 변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바퀴벌레로 변해버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했던 것들은 쫓아내는 거였죠. 쫓아내는 거. 자, 지금까지 이제 아버지의 빚도 갚아주고 그 아버지의 그 경제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열심히 이제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퀴벌레로 변해버려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을 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 존중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그 사과를 던져가지고 그게 등에 맞아요. 등에 맞아가지고 이제 몸이 썩으면서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면 아니 먹지도 못하면서 이제 신음시름 앓다가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하루에 2번씩 이제 이 그레타라고 하는 여동생이 자기 이 방에다가 그 썩은 과일이라든지 뭐 썩은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줘요. 오빠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이제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제 음식들을 넣어주는데 또 어느 순간 이제 이 그레테라고 하는 여동생이 가장 착했던 여동생이 이제 바뀌는 변신해 버리는 모습을 보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아버지 이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그렇게 믿었다는 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불행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오빠일 수 있지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자기가 믿었던 그레고리 잠자가 이제 믿었던 이 여동생까지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그 뭐라고 그러죠? 이 변신을 통해서 그레고리 잠자가 바퀴벌레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한 이후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이제 바이올린을 공부해야 되는데 바이올린 공부를 해줄 수 있는 돈을 대줄 수 있는 오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오빠는 이제 자신은 오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이 경제적인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은 그냥 이제 일단 소모품이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으로서 더 이상 효용성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평가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족으로부터 그런 어떤 평가를 들었을 때가 이제 굉장히 슬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 구절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이제 제법 쾌적하게 느꼈다.
온몸이 아프긴 했지만 고통이 점점 약해져 가다가 마침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았다. 그의 등에 박힌 썩은 사과와 온통 부드러운 먼지로 덮인 골문 언저리도 그는 어느덧 거의 느끼지 못했다. 감동과 사랑으로 가족들을 회상했다. 자신이 없어져 버려야 한다는 데 대한 그의 생각은 아마도 그의 누이 동생의 그것보다 한결 더 단호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레고리 잠자가 이제 바퀴벌레로 변한 잠자가 이제 서서히 눈을 감고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죽어가는 이제 장면이 나온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또 이제 이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죽은 이제 시체인을 내다 버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떠나죠. 그들 모두가 탄 칸은 따뜻한 햇빛이 속속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좌석에 편안히 뒤로 기대고 장래의 전망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좀 더 자세히 관망해 보니 장래가 어디까지나 암담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누군가 열심히 일하다가 일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벌레로 평가하는 거죠. 지금 잠자가 이제 여기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카프카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물음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자신이 정말 이제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카프카는 이제 유태인이에요. 아버지도 유태인인데, 유태인 중에 이제 서구 유태인이라고, 이제 동부 유태인하고 이제 서구 유태인하고 다른데, 동부 유태인들은 이제 그 유태인들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서구 유태인들은 그걸 다 버리고, 이제 프랑스나 독일, 뭐 네덜란드, 스페인 이쪽으로 이제 가서 그쪽 문화에서 자신들이 이제 성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카프카의 아버지도 이제 자신의 어떤 전통들을 다 버리고 이제 군인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나중에 이제 제대한 이후에도 어마어마하게 자수성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카프카도 아들에게 이제 우리가 너도 이제 그렇게 내가 자수성가했으니까 너도 이제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카프카를 이제 법대에 보내고 이 사람 이제 변호사도 되고 또 이제 프라하 대학에서 법학박사도 받고 나중에는 이제 그 증권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증권회사에 들어가는데 증권회사에서 이제 그 법률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김앤장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돈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근데 카프카는 정말 하고 싶었던 게 글을 쓰는 거였어요. 글을 쓰고 싶어서 이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하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몇몇 이제 습작한 글들을 가지고서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인정을 안 해줘요. 아버지가 전혀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갈등들이 여기에 있는 그 변신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자신이 돈을 벌 때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만 돈을 벌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벌레처럼 벌레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이제 좋은 사회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돈을 벌 때는 너는 참 훌륭한 인간이야. 너는 정말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바퀴벌레인 것처럼 굉장히 쓸모없는 그런 인간인 것처럼 어떤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는 이런 어떤 사회를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을 이 이제 카프카가 고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전부 포기하면서 그런 어떤 돈을 벌 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낮은 자존감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 무한대로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항상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도 멀어지고 친구도 멀어지고 또 인간관계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파괴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계의 안타까운 그런 점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참사가 이제 자신의 방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한 3번 정도 시도하는데 그 3번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이제 자기 동생으로부터 이제 제한을 당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이제 가족의 하나의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몸부림치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이제 실패로 돌아가면서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존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도 굉장히 크게 연관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 어떤 그 인격적인 교류가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견뎌 나가는 것들은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사태, 뭐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성금도 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그 도울 텐데,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자기도 지금 돈 벌 때 힘드는데 왜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겠어요? 아까운 한 푼도 아까운 그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또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사회의 행복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가장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3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4번째 주제를 하면 좀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3번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존중이다라고 하는 거였고, 이 존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욕망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인간성 또 어떤 공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정받는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존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존중은 그 따뜻한 인간관계, 뭐 가족이든지 회사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든지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어떤 따뜻한 인간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또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또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형태의 존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카프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존중보다는 효율성,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벌어오느냐, 어떤 방식으로 벌어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 이하도 뭐 그것 이상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존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존중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런 어떤 내면적인 그런 어떤 세계 또 그런 것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장 또 그런 일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돈을 이제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렇게 이직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회사, 또 여러분들이 평생 뭐 친구나 동료나 그런 어떤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살다 보면 계속해서 오래 남는 친구들이 뭐냐면 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을 효율성으로 평가하지 않죠. 뭐 마음 놓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거나 뭐 울거나 웃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직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이제 친구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적인 그런 서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런 존중이라기보다는 항상 효율성, 네가 나한테 이익을 줄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정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직장, 또 여러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의 하나의 이제 키워드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다시 동영상 하나 이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고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를 바라고, 좀 뭐 수업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의문나는 사항들이 있으면 뭐 카톡도 좋고 또 LMS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겨둬도 좋습니다. 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해서 뭐 여러분들이 접촉을 해주시길 바라고, 자 주말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